철학과 건강을 사례로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경찰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넘어서 점점 더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훌륭하신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열정 사업가로 또 명동 지킴이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준섭님을 모셨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여기 오시느라고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시느라고 몇 가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4시부터 하기로 했는데 제가 대중교통을 하려고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안양이더라고요. 예. 다시 빠꾸 해서 이쪽으로 다시 오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연체돼서 관계자 여러분의 굉장한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그 박준섭입니다. 바로 꼬여셨는데 안준섭님. 네. 제가 명동지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별명은 이제 명동 문화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문화를 생각하면은 충무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예. 이제 지역이 예. 낙후되고 예. 이제 문화가 있어야 지역이 살고 그렇죠. 그 지역이 살아야 돈이 된다는 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본인 소개 및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동에서 살고 있는 안자 준자석 안준석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고향은 전라남도 광주 양림동에서 태어났고 제 기억으로는 한 14살 12월 달에 아마 서울로 온 걸로 알아요. 예. 첫 스타트가 명동, 좀 우리 작은아버님 지인관계가 명동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부로 와서 명동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더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발을 딛다 보니까 명동에서 그때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 때는 뭐라 그럴까, 꼬마 급사, 그런 잔심부름을 해주면서 이제 지금의 군명 고등학교에 이제 야간으로 제가 이제 공부도 좀 하면서 일도 좀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세월은 1년, 2년, 3년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나이도 좀 먹어가고 또 배운 것도 있고 또 그때 형편에서 좀 맞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초창기 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시군요. 아니, 지금 말씀만 들어도 뭐랄까 명동의 역사 50년, 충무로 그런 야사 이런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더 기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광주가 고향이시군요. 네, 광주 양림동에서 태어나고요. 그럼 12살이면 14살 때 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서울로 상경을 막말로 정말 시골 촌놈이 서울에 상경해서 지금 50년 역사를 그때 다 간직하면서 갖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럼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명동이다, 충무로다, 50년 전 이야기. 정말 뭐랄까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봉직한 것 같고 내지는 전설이 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50년 전 명동 거리 풍경은 어땠어요? 그때 제가 이제 명동 서울역 원래 표를 솔직히 말해서 표를 안 사고 야방을 원래 그냥 서울 상경하면서 잘된 사람들이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12월 제 기억으로는 아마 12월 18일인가 19일일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서구역 뒤로 기차가 내리길래 뒤로서 철조망으로 넘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보니까 서울역 앞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아버지 집이 후암동에 있다 보니까 이제 후암동 어렸을 때 손을 잡고 한번 와본 기억이 있어요. 아버님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찾아가서 어떻게 깜짝 놀라는 거야. 너 웬일이야? 집에 뭔 일이 생겨서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한 2, 3일간 길을 모르니까 그냥 지내다가 이제 작은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어디 가는데
명동 그 시사문화사라는 데를 우리 장인아버님이 군대에서 동기가 거기서 사업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지금도 그 시사문화사라는 그 빌딩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 50년 전에 그 거리 풍경이 지금하고는 뭐 전혀 그렇죠. 상상할 수 없었던 지금의 이제 그 한강은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그 태계로 쪽에 초가집이 많이 있었고, 어이구 초가집까지. 네, 초가집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남산동은 뭐 허업 벌판이었고. 그럼 말 그대로 달구지가 이렇게 달구지가 있다고는 말은 못하고, 그때는 이제 전체이 다녔던 데니까 그래서 이제 좀 미개발됐다고 봐야죠. 지금 얘기하면은 한 그때 50년 전부터 지금 현재 2015년까지 명동의 역사를 한 몸으로 느끼시고 변천사를 직접 주도도 하셨지만 모든 것을 다 보신 산 증인이라고 해도 근데 다 안다고 할 수는 없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군대 간 세월이라든가 또 어디 갔다가 오는 계획이라든가 또 일본 가서 교육받았다든가 또 이 꼬마로 있을 때는 한번 공장에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 명동 깡패다, 뒷골목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가 참 많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영화 주제로서도 많이 쓰여졌고, 그렇죠. 여지껏 뭐 야인 시대부터 해서 무풍 시대 이런 걸 쭉 보면 뭐랄까요. 정말 그 의협식에 불타는 어떠한 정의의 사도 기사들이 뒷골목을 지켜서 그 약한 자를 돕고, 마치 그 어떻게 보면 막말로 깡패인데도 불구하고 미화화된 이런 그림으로 드라마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풍경들이 정말 드라마처럼 펼쳐지고 그랬나요? 그거보다는 더 심했죠. 더 심했어요. 현재 이제 영화나 드라마 상에서는 그 웬만하면 다 자르잖아요. 또 작가가 대본에 따라서 그렇죠. 위험수위가 좀 있을 테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따지다 보면 굉장히 그 요즘은 이제 그 많은 그 역사 얘기가 나오지만은 제가 본 개념에서는 굉장히 이 명동은 문화의 그 거리가 많이 있었고 돌체다방이라든가 설그리다방이라든가 참 아쉬워요. 그런 게 없어짐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그 명동에 이제 그 뒷골목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뭐 소설을 써도 한없이 그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한다는 건 조금 그냥 뭐랄까 스쳐가는 말로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고 현장에서 직접 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현재 이제 내가 그쪽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 친구들입니다. 근데 직업은 틀려도 전부 다 그 알고 지내는 스타일이죠. 아니 저도 우리 회장님을 안 회장님을 따라서 명동을 몇 번 간 기억이 있는데, 명동거리를 회장님하고 둘이 지나가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90도로 인사하는 걸 보고, 와 정말 우리가 그때 70년대 80년대에 살던 그런 어깨에 형님들 깍두기 형님들 가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간접적인 경험을 했는데, 뭐랄까요, 그게 50년을 살아오신 산 증인이신데다가 역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한 지역에 제가 이제 뭐 공연 문제라든가 문화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애들이 이제 존경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지, 뭐 그 애들한테 뭐 피해를 준다든가 그런 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명동에 사무실을 갖고 계셔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야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명동으로 오시면은 그때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직접 또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광주에서 막말로 어떤 분이 자서전을 제가 읽었는데, 시골에서 팬티 2장, 양말 2개 넣어갖고 서울 상경해가지고 빌딩을 뭘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하고 기차를 무인승차를 해서 나중에 뭐 기차 코레일에다가 얼마를 또 기증하고 뭐 이런 미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안 회장님도 역시 그 광주에서 이렇게 14살 때 서울로 상경해서 지금까지 이 히스토리가 정말 뭐랄까 대단하다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히 역경도 많았고 목숨을 위협받는 일도 많았다고 하시는데, 또 다른 사례가 있으면 또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이제 세상 사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군대 갔다 나와서 생활하다가 결혼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둘이나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왜냐면 맨주먹으로 이제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거짓말도 못하고 또 속이기도 못하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직한 돈만 구하다 보면은 밤날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 그것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교육 문제는. 그래서 이제 첫째 우리가 이제 결혼한 뒤로부터는 한 46살인가 7살까지는 실제 이제 열심히 살았다고 봐야 되겠죠. 왜? 애들을 위해서. 그냥 일뿐이 몰랐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47살, 8살 된 뒤로부터는 좀 몸도 좀 약해지고, 왜냐면 이 스튜디오 작업이라는 거는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 새벽 2시, 3시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15년을 생활하다 보니까 바뀌기는 잠깐 스쳐가는 거. 그리고 친구들이 오면은 잠깐 10분. 왜냐면 손님들을 많이 대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생활을 한 2개 정도 내가 갖고 밤에만 촬영을 하고 낮에는 좀 잠자고 또 편집을 해야 되고 또 현상도 해야 되고 또 지인들도 만나야지 하다 보니까 참 대부분이 얼굴 보려면 이제 스튜디오 와서 전화 와서 이제 만나고 그걸 한 17년 아마 사진 쪽을 일을 한 17년 했을 거예요. 지금 말씀 중에 스튜디오 생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는 그럼 영화 감독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스튜디오 영화 제작이었나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우리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간단히 연기자들 신인들 찍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이제 이미지하고 세미누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미누드 작가라고 보면 돼요. 사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한 17년 정도 하다가 어느 정도 돈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가게를 이제 하나씩 조그만 거 한 2-3개 지금 사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장사도 좀 해보고 운영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명동 식구들하고 우대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게 지금까지 이어온 거죠. 그래서 명동 지킴이라는 말이 그런 수식어가 괜히 붙었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명동 지킴으로서 스튜디오도 운영을 하시고 또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기획적인 거 이런 것도 예술제부터 해서 굉장히 폭넓게 다양하게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움직이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명동 개발 이사도 계시고 그쪽 예술타운 또 이사장으로도 계시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명동 예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는 문화 예술 쪽이 남산동이나 이쪽 후암동이나 우리 명동 쪽이나 이렇게 조금조금한 연극에서부터 이런 문화사업 쪽이 굉장히 활발하게 명동을 안 끼면은 그때는 이제 방송국 출연을 못할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주희정님이나 우리가 이제 김광환 형님도 계시도 있었지만은 한 시대에는 이 명동의 패션, 문화, 돈. 근데 이 세 가지가 대한민국을 움직였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명동의 상권 자체가 이제 자꾸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홍보 쪽으로 쓰다 보니까 지역이 이제 자꾸 낙후돼 가면서 문화는 자꾸 이제 새는 비싸니까 문화가 떠나다 보니까 하나 둘 셋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무예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이 문화사업 쪽 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 문화 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나선 지가 한 10년 가까이 돼가는데 실제 10년 동안 제가 돈을 따지면은 이제 1년에 한두 번은 제가 제 돈으로 다 공연을 기획을 해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억 정도는 제가 이제 현재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인프라를 잡기 위해서 한 10억 썼다고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대단하시고요. 자, 지금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문의가 왔다고 이렇게 하시네요. 예, 백혜경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그때 50년 전에 또 영화 사업도 하시고 명동이나 이런 종로에서 가장 절친한 연예인은 누가 있었는지 이렇게 우리 시청자 백혜경님께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이제 그때는 그 절친한 친구나 이렇게 우위는 없었고, 내가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사진 쪽을 그 많이 관심을 두고 뭐 했다 보니까, 실제 이제 제가 제일 고객이 많은 거는 지금 일본 쪽입니다. 이제 일본 지인이 그 따지자면 한 17,000명 정도 제가 찍어주는 그 일본 고객이 17,000명 명단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는 그쪽에 이제 찍어주신 분들 그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걸 명단 보니까 전부 다 90%가 여자분들이거든요. 그럼 저 한국 연예인들 뭐 특별하게 기억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이제 기억나는 사람들은 많은데, 네. 이제 그 현재 이제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연세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그럼? 이게 막상 그렇게 하면 섭섭해 하니까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많이 그 이미지 사진을 찍어주다 보니까 그냥 돈을 안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죠, 일명. 프로필 사진을 이제 많이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좋은, 그러니까 기획사에 그냥 오면은 막 60명, 80명 그냥 돈도 안 받아요. 사인만 받으면 되는데, 한 2년 있다 이렇게 돌면은 그냥 문 닫고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질문을 해주신 백혜경님, 어떻게 답이 시원찮게 안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명동개발 이사장님을 찾아가시면 아마 그 이상의 답을 또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뭐랄까요, 명동에서 많은 일을 구석구석 다 하시면서 많은 분들하고 교류도 맺으시고 또 외국까지 가셔서 이렇게 문물을 직접 이렇게 뭐랄까요, 문화를 또 수입했다라고 할까요? 문화를 전파를 했다고 할까요? 정말 일본하고도 이렇게 교류를 가지셨는데, 자, 지금 50년 전하고 명동, 지금의 명동 정말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분위기가 지켜본 50년 동안 지켜본 장본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명동을 살리자 또는 명동을 가꾸자라는 이 슬로건이 현재 굉장히 진행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명동을 가면 이게 한국에 온 건지 뭐 중국에 온 건지 정도 모를 정도로 관광객도 예전보다 많아졌는데, 지금의 명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이제 지금의 명동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그 우리 상인들 그 대부분이 지금 화장품이 한 130개에서 140개인데요. 그렇게 많아요. 네, 이게 아래 동네, 윗 동네 이렇게 따지면 아래 그 1층의 점포가 한 1,1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 중요한 그에서는 이제 우리가 따지면 명동 그 실내 안에 있는 것만 해도 한 500개 되는데, 그 중에 한 150개 정도가 화장품이 들어와 있으니까 결국은 30~40%가 화장품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화장품이 지배한 지는 한 6년 정도 돼요. 그 6년 전에는 화장품이 많이 써봐야 한 20~30개. 그러다가 한 6년 동안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토종 명동 상인들이 있잖아요. 얘가 자꾸 쫓겨나고 골목으로 편하고 뭐 떠나고 팔고 떠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이 명동 상인들이 20년, 30년, 50년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50년 동안 자리를 지키셨는데, 사실 지금 한류 바람을 타고 유호커들이 와가지고 보통 쓰는 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 내수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해외에 있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뭐랄까요, 뭐 일본, 중국이라든지 뭐 대만, 필리핀 많은 나라에서 올 텐데, 그 나라의 사람들에 맞는 서비스에 대한 준비랄까요? 거기에 대한 대처 이런 것도 잘 돼 있죠, 사실. 정부 입장에 서울시나 중구청에서는 많이 신경도 많이 쓰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명동 상인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우리는 이제 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 5~6년 전에 이제 독도 문제 때문에 일본하고
무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저도 하나의 그 희생 상인입니다. 네. 왜 그냥 일본하고 17년을 거래가 있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한 달도 안 가서 거래처가 30몇 군데 있는 것이 한 두세 군데 남고 다 거래가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건들도 반품 다 받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상태가 5년에서 6년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매출 올리던 게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이나 일본을 상대해서 무역을 하고 상인들이 이제 물건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물건이 많잖아요. 액세서리도 있고 모자도 있고 의류도 있고 그 관계가 따지자면 한없어요. 그 손해나 액수를 따지자면은 수십 조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그 뭐랄까요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그게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정부의 일부의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인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는 그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돈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따질 수 없을 만큼 그런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회복이 된 상태죠, 일본하고도. 아니요, 뭐 아직도 일본하고 회복은 우리가 이제 그때 6년 전에 봤을 때는 10%선. 예. 그다음에 이제 메리스로 와가지고 현재 우리 명동 그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5%에서 30% 선입니다. 그러시군요. 현재.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집세는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70% 정도는 지금도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죠. 뭐랄까요. 한국을 다시 찾았던 그런 그 소비자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한국을 다시 찾아올 용의가 있느냐라고 어떠한 단체에서 리서치를 했었는데 대부분 70% 이상이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설문조사를 왜 그러느냐 했더니 바가지가 너무 심하다. 공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는 순간부터 택시 요금 바가지에 정말 현장에 어렵게 도착해서도 너한테는 뭐 이만큼 팔던 것을 왜 나한테는 이렇게 부풀려서 파느냐. 외국인이니까 모르니까 조금 바가지 씌우는 걸 이해한다 하지만 너무 심한 바가지 때문에 사실 그게 뭐 명동일뿐만 아니라 어디든 다 관광객이 모이는 곳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바가지 상원을 위해서 명동에서도 이렇게 상인회 이런 데서도 노력 많이 하고 계시죠?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들하고 그 얘기를 많이 해요. 하는데도 이제 저는 이제 누가 또 삐끼를 놓고 영어를 하는데도 다 알죠. 왜 그러냐면 하루에 코스가 아래 동네에서 윗 동네까지 두세 번을 매일 도니까. 네. 왜 그러냐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두 번을 제가 돕니다. 네. 어떨 때는 뭐 5번도 돌고.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삐끼하고 누가 이제 바가지 씌우고 저는 이제 내 눈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도 못 하는 거고. 대부분이 이제 다들 그게 뭐냐면은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경제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삐끼를 해서 서로 경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옆에는 종로구가 있고 우리 이제 성동구도 있고 여러 구가 있듯이 지금은 이제 지자체가 이렇게 와다 보니까 각 구마다 싸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 세수 때문에 그렇겠군요. 예, 아니 세수 때문에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결론은. 왜 그러냐면 지역이 살아야. 근데 이제 그런 호객행위들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의미도 있지만 지나친 상술, 바가지, 끼워넣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넓은 의미로서는 한 사람이 와서 가고 얘가 2명을 데리고 오면은 넓은 의미로서는 더 부흥이 될 수 있는데 한 사람 온 거마저도 다시는 못 오게 막는 일이 아니냐. 이래서 넓은 의미로서는 손해다. 결국 바가지를 씌우는 게. 그래서 좀 근절해야 된다. 내지는 좀 개선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희가 외국 나가서도 또 마찬가지이긴 한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더 개선이 되기라 저 보고요. 자, 뭐랄까요. 지금 명동에 유입되는 관광객이 하루에도 뭐 수천 명, 수만 명일 텐데 분포로 보면 어느 나라 관광객이 제일 많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아세안 중국 계열이죠. 이제 홍콩, 싱가포르, 대만,
그 다음에 필리핀, 이제 중국. 그래서 이제 그분들 그 취향들이 이렇게 보면은 도는 대만 사람하고 홍콩, 싱가포르 사람이 손이 좀 큽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중국 본토에서는 그 인원은 많은데 실제 이제 매출에는 큰 손 빼고 네. 그분들은 다 백화점 가서 사고 그래요. 아. 그 다음에 뭐 이제 명동에서 와서 물건 사는 사람들은 그 이쪽에 아세안 쪽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손님들은 이제 그 현재 우리가 관광으로 따지자면은 그 아직 그 정식으로 네. 뭐랄까 많은 그 우리가 한 6년 전만 해도 일본 관광객이 60% 차지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세안이 30%, 10%가 내수를 이제 이렇게 따졌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은 아세안 쪽에서 지금 한 50%,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 본토에서 한 30%,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한 10%, 내수가 한 10%. 아. 지금 이제 그렇게 과정이 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상인 입장에서는 그 바가지도 없어야 되고, 그렇죠. 삐끼도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복합되게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오래간만에 듣네요. 삐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그 없어져야 되는데, 현재 메리스 세월호 이런 관계 때문에 참 상인들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진짜 정부에서는 아시고 모시는 모르지만은 그렇죠. 상인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겠군요. 진짜 저도 유튜브나 이런 쪽에 속 터진 얘기를 많이 올려봤지만은 진짜 당사자 아니면 그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네, 그렇군요. 근데 뭐랄까요, 지금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그 이유가 바가지도 있었지만 통역이랄까, 내지는 이 서비스 문제, 또 내지는 편의시설 문제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뭐 물론 예전 얘기지만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아까도 내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인지, 명동역이 중국인지 일본인지를 모를 정도로 간판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거리 정비도 잘 돼 있고, 뭐랄까요, 뭐 쇼핑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편해졌더라고요. 그럼 뭐 어떤 편의시설이랄까, 교통이랄까, 굉장히 지금 많이 변했고 많이 좀 달라졌죠, 지금. 네, 많이 달라졌죠. 그거는 이제 서울시하고 중구청에서 힘도 많이 쓰시고 관계자 하신 분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 이 관광 쪽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실 명동하고 이제 광화문 뭐 저쪽에 좀 이쪽으로 오면 인사동까지 어떻게 보면 한 라인으로 이렇게 쭉 관광 코스가 이어지고, 저 북촌마을까지도 이어지고, 뭐 안국역 넘어서 계속 이어지는데, 이러한 그 남대문까지 이렇게 허브라고 할까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명동이라고 할 텐데, 명동이 굉장히 중요한 이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학 전에도 한번 어디 방송하고 인터뷰할 때 뭐 했냐면 이제 서로 각 구나 이런 각 단체나 따로따로 놀더라는 거죠.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지역이 이제 살아야 각자가 이 활성화가 되는데, 지역마다 뭐랄까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정치나 이런 그 종교나 이런 거는 둘째고, 문화하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공동체를 결성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서로 도울 수 있는 건 도우고, 네. 왜 그러냐면 같이 옆에 있는 구에서도 안 되는데 우리 명동 그 관할에서도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따져보면은 한 200개는 될 거예요. 그 정도. 단체가. 왜 그러냐면 뜬금하면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이게 각자가 다 따로따로 놀아요.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지금까지 뭐 문화 이 생활을 하면서 제 돈을 써왔기 때문에 뭐 시나든가 뭐 구에서 뭐 예산 한번 받아본 적도 없고, 이제 어떤 분이 왜 안 됐죠? 사업객서 같으면 돈도 탈 수 있는데, 아니 돈이 뭐가 필요하냐고. 내가 문화를 좋아하니까 지금 현재 하는 거고, 또 지역이 또 있어야만,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살아왔으니까 맞습니다.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만 또 장사도 잘 되고, 주식이 어차피 명동에 다 있잖아요. 5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명동 지킴이라고 하는 거고, 더 존경하는 인물로 이렇게 지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라는 것은 총칼로도 뺏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바로 문화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치하 속에서도 살면서
이 문화에 대한 자존심을 잃지 않았고 일본이 총칼로 우리한테 뺏지 못했던 게 바로 이 문화였었는데 이 문화, 명동의 문화를 계속 지키고 계시는데 앞으로 뭐랄까요? 이런 문화적인 것을 잘 지키시면서 그 많은 단체를 이끌고 계시고 항상 중심이 되시는 비결, 뭐 성공 철학, 이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제가 제일 중시하는 거는 인맥입니다. 아, 인맥. 인프라. 지금 제가 한 5, 6년 동안 그 인프라를 한 것이 이제 지금 사인을 제가 만약에 해주세요 하면은 한 600명에서 1000명은 사인을 할 것 같아요. 야, 그렇죠. 이제 그러한 그리고 이제 민간인이 아니고 전부 다 이제 이 문화인이죠. 뭐 가수도 있고 배우도 있고 거기에 이제 성공에서부터 뭐 PD 그 다음에 이제 방송 관련 이런 문화인들이 이제 저희가 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온다 그러면 항상 나는 제가 커피도 사고 그 다음에 밥도 사고 그렇게 한 10년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제 욕먹은 짓은 안 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인맥을 관리하시고 많은 분들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또 무던히도 노력을 하시고 여지껏 쌓아오셨던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여지껏 이렇게 해오셨을 텐데 또 하나 SNN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랑도 이렇게 태국 친구이기도 한데 뭐랄까요 제가 알고 계시는 우리 안 대표님의 연세에 계신 분들 중에 SNS를 하시는 분은 많이 못 봤는데 그 대표님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십니다. 매일 그렇게 점검을 하시고 뭐 글도 올리시고 체킹도 하시죠? 처음에는 뭐 한 2, 30분 하다가 보니까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2, 3시간을 대답을 해줘야 근데 처음에는 대답을 못 해주다 보니까 자꾸 이 담보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답도 해주고 방문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원도 많이 늘어나가고 그리고 이제 실제 그분들이 각국이 다 틀리잖아요. 유튜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번역 머리 짧은 내 입장에서는 번역 프로그램을 옆에 두고 이제 중국어, 일본어, 뭐 영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중요한 분들한테는 그렇게 번역해서 보내고 복사해서 번역을 해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씀도 들었고 또 이제 해외 쪽에 나가 계신 분들은 이제 문화인이 또 많아요. 이제 제가 요즘에 많이 사귄 게 팬들.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초청해주면은 출연료 안 받을 테니까 자기 공연 할 수 있게끔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팀만 한 60팀이 돼요, 지금. 나한테 이제 전화번호, 메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들이 이게 초청만 해달라는 거지.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본에서는 아마 유명하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간단히 출연료를 따지자면은 한 10억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대표님이 오라 그러면 그냥 매개주고 재야주고 관광 안내만 해주고 이랬더니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명동 지역 활성화 사업에서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소공연장 건립 관계 때문에 지금도 얘가 노력을 하고 지금 장소를 많이 알아보고 다니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5월달인가요 이제 중국 가서 중국 예술가협회 탄슈 회장님하고 범식 부회장님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와서 굉장히 후하게 초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하고 이제 뭘 얘기를 했냐면은 한중 문화 교류 문화가족만 얘기합시다 해가지고 굉장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인으로서 어떤 외교 사설 역할도 이렇게 훌륭하게 해내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이든 뭐 각종 SNS를 통해서 어떠한 글을 또는 어떠한 자료를 공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댓글도 달아주고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이렇게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잘 이렇게 관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역시 인맥이구나, 역시 그게 또 문화구나, 그런 것을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배워야 될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뭐랄까요,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다양한 곳에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시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또한 그 지금의 안 회장님만의 어떠한 성공 철학, 뭐 노하우, 뭐랄까요, 뭐 성공 비결 이런 게 있으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이야기 무엇이 있을까요? 성공 비결이라고는 그건 말할 수는 없고, 네네. 지금까지 이제 결혼을 해서 세상 사는데 참 열심히 살아왔다. 네. 그리고 이제 딸은 지금 수의과 의사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은 지금 철도 기관사 자격증 9개인가 따가지고 지금 시험 대기 상태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사람은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16살 때 만나서 친구로 지나다가 27살에 서울 예시장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빨리 가는 편이고, 우리 집사람은 좀 늦게 간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그렇지 16살 만나서 지금 이때까지 같이 살았으니까 그렇죠. 부모님한테 있는 시간보다는 저하고 같이 있었던 그렇죠, 시간은 그렇죠. 굉장히 세월이 어떻게 보면은 참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그러죠. 고생도 많이 시켰고, 또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렇게 머리 아프게 이제 이 상가에서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또 굉장히 또 저 사이가 인고 부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사이도 좋으시고 이렇게 왜냐면 한 40년을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격리 파트너를 지금까지 보고 있어요. 원래 그 부부가 뼛속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말처럼 부부가 이렇게 한 몸이 될 수밖에 없고 한 파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 안 회장님이 많은 배려와 사랑이 있었지 않나. 그 수많은 그 역경과 시간을 그래서 잘 버텨오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어떠한 한류 문화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신데 이 수많은 일을 다 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건강법을 뭐 따로 관리하세요? 특별히 운동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특별히 운동 같은 거는 그렇게 사우나 갔을 때는 잠깐 하겠죠. 그 명동은 계속 순찰하시는 거죠? 순찰하니까 첫째 다리는 튼튼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잘 조정하고 좀 소식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우리 안 회장님을 뵀을 때는 소음인이라는 체질이고 8체질 중에서는 수양체질인데 사실 소음인한테 있어서 소식 다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만큼 건강법이 또 없을 텐데 그 체질에 맞게 지금 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 또 대부분 문화예술인 쪽에 보면은 양인보다는 음인들이 많았고 음인들 중에서도 소음인들이 아주 꼼꼼하게 기획력을 잘 따져서 정말 디테일함을 발휘해서 많은 곳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런 통계에 딱 적합하게 우리 회장님도 뭐랄까요? 걷는 거, 소식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봉사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사신다는 그 모습이 정말 기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건강법은 주로 이렇게 순찰하면서 그렇죠. 걷는 거예요. 순찰을 하면서 이제 배운다고 봐야 되겠죠. 순찰이 아니라 오늘 저 가게가 비어있나 안 비어있나 확인하고 그럼 건강 염려증이 있어야 될 사람처럼 어떠한 그 상인들 위해서 염려증이 있으시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상인들하고는 많이 자주 부딪히다 보니까 첫째 장사가 잘 되면은 서로가 좋은 거고 또 그분이 잘 돼야 저도 이제 한 군데서 장사가 잘 되면은 전체적으로 잘 되더라고요. 또 한 군데서 장사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 할 때는 아이고 오늘 개털이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장사는 money 아닙니까? 그렇죠. money가 들어와야 장사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걱정이 내 걱정이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경무에 시달리시다 보면 나름 힐링 방법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여가 생활이라든지 따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생활한 방식이 보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일 중독에 걸리셨군요. 아니 일 중독이다 보나 일이 있으면은 마음이 편하고 일이 없으면 좀 불안해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한국의 일번지라는 것도 그 후배들이 이거 중대해가지고 이제 11월 달부터는 이제 그 공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그게 이제 이관우 작가님의 원래 한국 일본지 그 편곡을 하고 이제 새로 푸전 김한일 선생님이나 이무성 선생님이나 다들 완전 조합형입니다. 그게 돈 가지고 그 극단을 만든 게 아니고 서로 뜻이 맞아서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조합형. 각자가 밥도 각자 먹고 각자가 경비 내고 각자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강당에다가 내놓은 것도 그냥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돗자리 깔아준 거죠. 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걸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4층 비워놓을 테니까 여기 와서 연습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단체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간단히 사랑방이죠. 어떻게 보면 대인배의 마음을 가지시고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혜택도 주시고 하시는데요. 뭐랄까요. 여지껏 지나온 50년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또 함께 해야 할 50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 100세를 맞이해서 우리가 70이 됐다, 80이 됐다라고는 하시지만 사실 앞으로도 50년은 더 정정하게 또 많은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떨까요? 5년 후에 안 회장님, 10년 후에 안 회장님, 그때도 역시 명동 지킴이로서 명동을 지키고 계시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살아있는 한은 명동 문화인으로서 지금 현재하고 5년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5년 동안까지 오는 과정은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고 지금은 이제 인프라가 다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프라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단원들이라든가 우리 봉사 회원들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인을 받기 시작하면은 한 1000명 정도만 제가 이제 사인을 좀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세를 좀 느린다고 볼까요? 그래서 이제 영화만 하는 게 아니고 영화 관계 쪽도 이제 후배들이 홍보 실제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제 명동의 포스터라 그럴까요? 이게 유독 포스터나 홍보지를 들고 다니면서 허가받은 사람은 접근이 없어요. 그러시군요. 왜? 그거 그냥 뿌리다가 큰일 나요. 맞아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명동 중앙통의 행사도 제가 여러 길 다 막아놓고 상인들은 그거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 그날을 완전 장사 못해요. 왜 그러냐면 10,000명 완전히 사거리가 꽉 비어버리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행사하기 전에 다 찾아뵙고 내일 모레 행사합니다. 좀 봐. 그것도 누가 항의 없이. 왜 그러냐면 그것도 민원들하면 나중에 행사 못해요. 근데 민원 한 건 없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는 또 지역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고. 또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보람이 있어서 해마다 한두 번씩 행사를 꼭 사거리에서 이제 우리가 문화행사죠.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문화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 지역 공동체를 한번 개설을 해서 순수하게 문화 가지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래가지고 명동의 이제 문화 옛날로 따지면은 굉장히 문화의 도시였던 것이 하나 둘씩 떠나서 지금 문화에 전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연장도 한 서너 개 생기고 그다음에 매일 한 2,000명 정도가 명동을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부터 해외 관광객들이 명동에서 차려놓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 오게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매일 2,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 것들을 티켓으로 해서 이제 들어온다고 그런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중국 관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할인 티켓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어울려서 오면은 이제 명동 자체가 지역 활성화 사업, 문화 사업에 성공한다 그러면 저는 그걸 그대로 사업 계획서를 다른사람한테 그냥 전파를 하고 싶은 생각이죠. 앞으로도 그런 계획들이
큰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돼서 생각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여지껏 우리가 명동을 안심하게 다녔고 또는 깨끗하게 그 조성된 거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다 우리 안 회장님의 어떠한 그 민간 외교적인 어떠한 자발적인 힘이 있었지 않나 싶어서 더더욱 제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지금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저도 빌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그렇게 믿어오시지 않겠습니다. 오늘 뭐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특별하게 말씀 마무리 멘트로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우리 명동 주변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또 네. 많이 또 방문도 해주시고 홍보도 좀 해주시고 우리 한국의 1번지 11월 달 공연이 곧 잡힐 겁니다. 그때 많이 좀 힘써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우리 반원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에 그 연습 과정이 한 6, 7개월 지금 과정이 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까지 봐왔던 그 희극이란 거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16년인가 17년 전에는 한국의 희극이 이 문화를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꿈꾸는 거는 이 희극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한테 그 슬픔과 기쁨과 이런 그 멜로 드라마 같은 그 이번에 이제 그 한국 1번지 그 기획을 또 그 다음에 제작에서부터 또 각본까지 이간우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우리한테 그 그냥 헌신하셔가지고 좋은 작품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온 가족과 볼 수 있고 거기에 음악이 한 12곡 내지 10곡 정도를 지금 편곡을 다 해놨고 거기도 각 배우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대가신들이 많이 출연하고 계시고 이게 연극이나 이런 그 드라마하고는 좀 틀려요. 희극 자체는 완전히 말해서 퓨전 희극이라고 보십니다. 현대판. 그래서 이제 오페라라든가 뭐 연극 같은 거는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희극은 생소하잖아요. 왜냐하면 16년 17 때는 솔직히 말해서 연극이나 이 오페라가 이 희극은 못 따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붐을 다시 일으켜서 그 배우하고 희극하고 이런 쪽으로 일자리 그 창출하는 개념에서 제가 이제 좀 단장으로 맡아서 좀 적극적으로 제가 지금 나서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그 지금 계획하시는 일들이 잘 돼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이전이와 또 지금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도 하시고 저희도 뭐 미야타나마 옆에서 많은 응원을 하고 지원을 좀 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0년의 역사를 사실 이 방송 짧은 시간 안에 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시리즈로 2탄, 3탄 이렇게 또 모셔서 중요한 이야기 또 기감이 되는 이야기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우리 안준석 회장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행복 전도사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 많은 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기감이 된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빌어보겠습니다. 자, 장석근의 토크쇼 건강백세를 잡아라는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출연도 하시고 방청객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장석근의 토크쇼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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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의 역사를 그렇죠. 파노라마가 쭉